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헬기로 이동하다가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건 뭐냐?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인 트럼프조차도 경악할 만큼 깜짝 놀랄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건물을 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 삼성 공장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오늘은 트럼프와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오늘 수준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옛날 생각을 하면 정말 괄목상자일 만큼 발전을 이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부동산 업자 출신의 대통령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건물이 대한민국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욕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본 삼성 반도체 공장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한 오산 미 공군 기지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삼성 생산 라인은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화성 사업장입니다. 약 40km 거리로 평일에는 차량으로 30분이면 오산에서 화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보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고함을 지른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오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삼성 건물과 롯데 건물 두 군데를 지칭하면서 깜짝 놀랐다. 한국에 정말 멋진 건물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언론들은 롯데타워와 함께 삼성의 경우 서초동 삼성 본사를 삼성 건물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경제인과의 대화 전문,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경제인과의 대화 전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이 전문을 보면 이 깜짝 놀랄 건물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의를 표했는지도 모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연달아 연발했다고 합니다.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있는 이곳에서 30일 오전에 대한민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트럼프는 삼성 건물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건물 사이를 헬기를 타고 날아다녔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건물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 그건 생산시설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언론 상당수는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을 트럼프가 예찬했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인과의 대화 전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그 건물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도대체 저건 뭐냐? What the hell is that? 도대체 저건 뭐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29일 날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미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헬리콥터 마린1을 타고 서울 용산 기지에 도착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납니다. 용산 기지까지 오는 오산에서 용산까지 오는 그 헬기 마린1 속에서 트럼프는 괴물을 본 겁니다. 트럼프조차도 저런 전경은 처음 봤다고 고백한 겁니다. 정말 장엄합니다. 장대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산기지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근처에 반도체 공장이 자리해 있다. 삼성 로고도 있을 테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본 게 아닌가 싶다.
삼성 사업장이 근처에 자리 잡은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용산기지까지의 항로 초장거리는 상당 부분 겹친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경쟁과의 대담 전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게 12층 규모입니까? 10층입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요. 어떻게 건물을 저렇게 넓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개 옆으로 길게 건물을 짓잖아요. 정말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상당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 화성 사업장은 지난 4월 찾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지금 경제가 그냥 거저 이렇게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재용을 최순실 게이트의 범죄자로 취급하고 구속되느냐 마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언론들도 난리를 부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용과 이건희의 위대함은 일본에게 한참 밀려있던 반도체 수준을 지금은 일본이 거의 우리 발밑에 있을 만큼 크게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업적, 이것도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은 반도체 산업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인텔에게 뺏겼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2위입니다. 그나마 올해 내년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때문에 생긴 걸로 저는 봅니다만 일본 정부가 어제 반도체의 핵심 소재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으로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행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사실 경제 보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가 무너지면서 경제가 지금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수출 규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소재는 TV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 부품인 플로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 불가결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정치로 인해서 경제를 이렇게 피해를 입힙니까? 지금 세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있다가는 삼성 본사는 뉴욕으로 옮기고 삼성 공장은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스마트 공장의 절반가량은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한국 공장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베트남으로 브라질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트럼프가 봤다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 건물 삼성 반도체 공장이 문을 닫고 해외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저 무능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일본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저 옹졸함, 피차 무역 전쟁을 한다면 손해를 볼 게 자명한데 이렇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는 우리가 더 입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서 우리도 일본이 보복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지금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했는데도 일본 대사를 부르면서 비공개로 불렀다가 언론에 들켰습니다. 함부로 지금 강경한 발언도 못합니다. 일본한테. 왜냐? 경험 부족, 능력 부족, 외교가 뭔지는 압니까 지금? 경제 외교가 뭔지 알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헬기를 타고 경악했다는 그 삼성 반도체 건물이 이제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전자 1등 공신 아닙니까? 현대차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의 일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없어지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행복, 자유, 경제적 만족이 일거에 무너집니다. 3만불 시대를 마치 문재인 정권이 이런 것처럼 홍보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간 겁니다. 무슨 문재인 정권이 한 게 뭡니까? 실업자 수 늘린 거? 빈부격차 벌어지게 한 거? 기업들 투자, 설비 투자 줄게 한 거? 정말 가관입니다. 트럼프가 헬기를 타고 저렇게 도대체 저게 뭐냐고 경악했을 만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대단한 위용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시작해서 지금 이까지 왔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진성호 방송을 애청하는 여러분, 진성호 방송이 석 달 반년 만에 35만 구독자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픕니다. 40만, 50만, 100만까지 아직도 혹시 진성호 방송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